오늘의 사건 소식입니다. 과일이나 쌀을 살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는 대부분이 나주배, 쌀은 대부분 여주나 철원쌀. 그렇다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나주배로 속여 판매하려 한 사람들이 적발됐는데요. 당연히 나주배의 인지도나 가격이 높다는 점을 노린 거겠죠. 농장주를 비롯해 농산물 중매인 또 마트 판매 과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나온 배가 화물차에 실려 나주로 옮겨집니다. 영암 배는 선별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돌더니 나주배로 둔갑해 나옵니다. 이렇게 나주의 농장 주인 한 명이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속여 농협에 팔아넘긴 배는 11톤에 달합니다. 중매인은 광주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영암 배를 나주배로 둔갑시켰고 마트 간부도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나주배의 명성에 기대 7.5kg 기준으로 3,000원 정도씩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정한 유통 주체에서만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자, 중간에 도매 법인, 그다음에 판매 업체까지 각 유통 주체별로 적발된 게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전남 순천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농협 감사가 배 수백 상자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상훈이 명품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어제 국내로 송환된 아더 패터슨의 재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18년 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당시의 대법원 판결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패터슨이 범행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 등을 의심하면서 에드워드 리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에드워드 리에게 예상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리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패터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법원은 사실상 패터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패터슨의 진술에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리는 패터슨이 흉기로 찌른 횟수나 부위를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 반면 패터슨은 구체적으로 리의 범행을 묘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범행 순간에 목격자가 너무 세세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판단입니다. 범행 이후 두 사람의 몸과 화장실 안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도 재판부의 의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패터슨의 머리와 양손 그리고 화장실 세면기 모서리에 많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터슨이 자신의 진술처럼 세면기 주변에 서 있었을 뿐이라면 비슷한 상황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범행에 사용된 칼이나 피 묻은 옷 등의 증거물을 없애려고 했다는 점에서 패터슨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다시 혐의 입증 책임을 맡게 된 검찰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발달한 혈흔 분석 기법 등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당시 미군 범죄수사대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재판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